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 7급 시험에 나온 위전착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사례 먼저 볼까요? 사례 보시면은 밤에 연락 없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웃을 강도로 오인했죠. 오상방이죠. 이웃을 강도로 오인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오상방이고 위전착 문제입니다. 가번,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 구별되는 책임의 독자적인 요소인데 이 사례는 행위자가 구성요건 사실을 인식했지만 자기 행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자, 위법성 인식 자체를 고의와 구별하는 책임의 요소로 보는 것은 책임설이죠. 자, 책임설은 위전착을 뭐로 보냐면 위법성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 다시 말해서 법률의 착오로 보죠. 위법성의 착오, 법률의 착오로 봅니다. 위법성의 착오, 법률의 착오로 보기 때문에 구성요건과 위법과 책임이 있을 때 여기 파트에 있는 고의 위법성 인식 기능할 때 이 위법성 인식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책임이 조각됩니다. 구성요건 파트에 있는 고의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책임설을 취하게 되면 상해의 고의범으로 처벌이 되고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한해서 책임이 조각될 뿐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요. 4번. 이 사례와 관련해서 갑이 위법성적으로 위전착 부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역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죠.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두 개를 다 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럼 둘 다 구성요건을 보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것도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 되고요. 이 정당방위에 관한 착오도 결국 구성요건 착오가 돼버리죠. 그럼 구성요건 착오가 되면 당연히 고의가 조각되기 때문에 과실범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성요건 착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해의 고의가 조각되죠. 자, 이 사례는 구성요건 착오는 아니지만 구성요건 착오와 유사한 경우이니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적용을 해서 행위자에게 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 자, 아까 우리 가에 있었던 책임설, 이 책임설은 이 자체를 법률의 착오로 보기 때문에 고의범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오상방위는 제가 요상한 남편, 실수한 부인 이렇게 결하고 그랬죠. 이 남편을 강도로 오인한 사건인데 부인은 실수한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법감정은 부인을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게 맞는데 현재 우리가 통설이 취하고 있는 책임설을 취하다 보면 부인을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문제점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좀 고치자라고 하는 게 이 책임설을 고쳐서 고의범을 과실범으로 좀 바꾸자고 하는 게 제한적 책임설이죠. 안 바꾸고 그대로 책임설로 가겠다는 게 엄격 책임설이고요. 그럼 이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범을 과실범으로 일단 바꿔야 되겠다는 거죠. 국민의 법감정이 안 맞으니까. 그럼 이 고의범을 과실범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까도 했지만 위법성 인식이 없는 걸로 봐서 이걸 법률의 착오로 보면 책임 조각이 문제가 생기니까 과실범으로 가려면 이 구성요건에 있는 이 고의를 조각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성요건 착오처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책임설을 취하면 법률의 착오로 봐야 되는 건데 이 과실범으로 가기 위해서 구성요건 착오처럼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구성요건 착오처럼 봐가지고 이 과실범을 인정하자. 이걸 유추적용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럼 유추적용설을 취하게 되면 구성요건적 고의를 없애가지고 과실범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추적용설이 되는 거고요. 자, 4번에 이 사례의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는 부정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제한적 책임설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책임설이 고의로 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설을 좀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과실범으로 가려고 했는데 제한적 책임설에 처음에 등장한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과실범으로 가기 위해서 이 오상방위 사례를 구성요건 착오로 봐서 여기에 있는 고의를 조각화시키자는 게 유추적용설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하나가 뭐가 생기냐면 이게 이제 경비원이 등장하죠. 경비원이 이 부인한테 부인 강도가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럼 부인은 강도가 들어온 줄 알고 때려버린 거죠. 그러면 이 경비원이 부인으로 하여금 이런 상황을 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경비원을 교사범으로 지금 처벌을 하려고 싶은데 경비원을 교사범으로 처벌하려면 우리 교사범 논리 아시죠? 정범이 고불, 실종 4가지 요건을 갖춰야 교사나 방조가 성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고의범이어야 되고 불법까지는 성립이 돼야 되고 실행에 착수해야 되고 행위가 종료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유추적용설을 취하게 되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돼 버리기 때문에 고의범이 아니라 부인이 과실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과실범이 되다 보면 당연히 경비원을 교사범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 책임서를 취했던 처음에 유치용설은 이거 과실범이 돼버리는 건 좋은데 경비원을 교사범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네. 이래서 부인을 과실범으로 처벌하면서 경비원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죠. 이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부인을 과실범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제한적 책임설은 맞아요. 이 제한적 책임설 중 하나인데, 다만 유추적 용설과 다른 점은 유추적 용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시켜가지고 과실범으로 만들면서 경비원이 교사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지만,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부인을 과실범으로 처벌하면서도 교사범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논리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이 부인의 입장을 봤을 때 부인의 행위가 과실범으로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여기 있는 경비원을 교사범으로 처벌하려면 부인이 고의 불법은 돼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불법까지는 고의범으로 살아있어야, 이 사람이 고의범으로 살아있어야 이 경비원이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인의 행위를 고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경비원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처벌은 또 과실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를 2개 있다고 보죠. 구성요건 파트에 고의가 하나 있고 책임 파트에도 고의가 하나 있으니까 이 구성요건 파트에는 고의는 그대로 살려둬서 행위 자체는 고의 행위로 놔두고 이 책임 파트에 있는 고의를 과실로 보내서 부인은 과실 책임으로 처벌하게 만들자. 그래서 이 2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입니다. 그럼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을 취하게 되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살려두고, 그래서 부인의 행위를 고의 불법 행위로 만들어서 경비원을 교사범으로 처벌하고, 다만 부인을 고의범으로 처벌하면 우리 법감정에 반하니까 부인은 책임 파트에 있는 고의만 과실로 바꿔서 과실 책임을 받게 하자. 이게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에요. 그럼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에 의하게 되면 부인은 처벌은 과실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행위 자체만 고의 불법 행위로 평가를 하고 부인 처벌은 책임은 과실 책임을 묻는 거예요. 따라서 상해의 고의범으로 처벌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번에 가번은 책임설이죠. 책임설이기 때문에 이 위전착 사항을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 법률의 착오로 보게 되고요. 나번은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죠.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기 때문에 이걸 구성요건 착오로 봐가지고 과실범으로 가게 되고요. 답번은 유추용설이죠. 구성요건 착오처럼 보자는 거. 유추용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시키기 때문에 역시 과실범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하지만 책임 고의를 부정하다고 하자는 견해는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죠.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라면 갑은 책임은 과실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행위만 고의 불법 행위로 평가를 해서 교사범이 성립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과실 고의범으로 처벌된다는 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입니다. 수고했습니다.